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우입니다. 성공투자 호증 시 오늘은 끝장 전략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 관심을 가졌던 또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게임주 지수가 네. 있잖아요. 한 8, 9개월 만에 중국에서 현지 업체에 또 온라인 게임 유통 허가를 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게임주가 일제히 장 초반에는 튀었었는데 그랬었죠. 네.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둔화됐습니다.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내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좀 아쉬운 예. 부분이고 또 이제 8개월 만에 나왔지만 과거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 80개 업체들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업체 정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전체적으로 정상화됐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들이 초반 상승 후 하락한 이유 중에는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작년 8월 이후에 시행된 규제들은 지속되고 있어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당 3시간 정도, 하루 3시간도 아니고 네. 주당 3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PC방이나 이런 건데 보시면은 뭐 몇백 병, 몇천 자석들이 많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정상화 과정은 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은행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네. 미국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이 금리 인상이 대표 수혜주죠. 은행주에 그렇죠. 대한 네. 관심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은행주에 대한 증권가들의 목표가가 또 1년 전보다 한 평균 한 20에서 40% 정도 높아졌는데 네. 그에 반해서 또 실제 주가는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은행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결국 이제 가장 간단하게 금리가 하락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제일 좋죠. 네. 네, 왜냐하면 이자를 그러니까 그 매매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근데 금리가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은행주들이 좋습니다. 이유는 대출금리는 먼저 반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금금리는 나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반영이 되죠. 즉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손해보험주들이 뭐 보통 보험주라고 하죠. 그렇죠. 보험주들이 좋죠.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올해 미국에서 유례없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물가가 잡히면 금리의 상승 추기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말 기준에서 미국이 한 2.75% 정도까지 금리가 오를 걸 예상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 거의 기준금리 10년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면 대출 금리는 먼저 빠져요. 예. 반면에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예금 금리는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 그 예대 마진이 과연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는 예대 마진을 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좋았었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5월 4일 날 있죠. 그래서 예. 사실 이번에 50bp 0.5% 금리 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으나 네. 과연 이제 하반기에 물가가 잡힌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의 모멘텀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는 감소하고 예금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축소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반기 이후에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개런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최선호주는 사실은 ROE가 10배가 10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PBR이 0.3배 정도 초반인 우리금융주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왜냐하면 5월과 6월 FOMC에서 금리가 공격적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반기를 좀 타겟으로 보시면 좋고 하반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또 면화 가격도 많이 네. 올라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면방 업체라든지 의류 OEM 업체들 맞습니다. 영향을 네. 미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실적에 이 부분이 뭐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면화에서 면사가 나오고 면사에서 이제 재료를 가르다가 OEM 업체들이 옷을 만들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되는 것은 결국 스프레드라고 하죠. 네. 원재료와 매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재료 단위를 보게 되면 면화 가격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3월 중순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거에서 이제 하나 더 가공하는 건 면사 같은 경우에는 한 840불대에서 930불대니까 약 한 13, 14%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즉 우상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중간 재료를
고객사한테 정가를 못하게 되면 네. 사실 수익이 좋아진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사실은 이제 DI, 동일이나 경방 같은 면세 업체들이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원재료가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고객사한테 100%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고객사한테 매출에 대해서 100% 전가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현재는 OEM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리오픈화되면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대신에 재고는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9월 이후에 물량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동남아 공장들에서 제대로 이제 순출 전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선적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100%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영업무역 한세인데 한세 기업 같은 경우가 한세 실업에 조금 더 진가폭이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어져서 예. 의류업 쪽에서 또 거래량도 좀 감안했을 때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가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전가와 원재료 네. 부분을 또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감안했을 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또 묘포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 뭐 37,000원까지 보고 있는 또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1분기 상장사들 1분기 실적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됐죠. 그런데 네. 이 국내 증시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각종 네, 대내의 맞습니다. 변수 속에 뭐 미국 변수도 있고 중국 악재도 그렇죠. 계속되고 네. 있는데 1분기 실적 상향 전망에도 계속 이제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종목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네.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가지표가 오늘 저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이거를 피크 아웃으로 보게 되면 단기 바닥을 만들고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데 예. 과연 그 반등이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고요. 어쨌든 5월 3, 4일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더욱더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공급망 이슈들이 불거지고 네. 있어요. 얼마 전에는 CATL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공장을 조금 멈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폭스콘 쪽에 있는 공장 지역도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둘 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와 관련된 IT 하드웨어나 제조 기업들이 영향이 크겠죠. 그러면 국내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관련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예. 클 수밖에 없어서 1분기 전망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2분기까지도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길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주가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수적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CPI 관련된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는 지금 많이 시장에 있죠. 그래서 예. 만약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저점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저녁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종가 기준에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종목을 조금 압축할 필요는 있다. 지금처럼 늘려나기보다는 조금 압축해서 4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소로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좀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종목장이긴 합니다만 종목 수들이 감소되고 있고 또 네. 반응하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실적에 반응하고 있어서 예.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안정성을 선호하는 거죠. 결국은 실적이 되는 회사들로 압축을 하되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발표 이후 미국 시장 보고 판단하자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종목장 속에서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